젊을 때는 자산 증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서핑처럼 좀 높은 파도에서 좀 스릴을 느끼면서도 그 짜릿함을 느끼는 투자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내가 은퇴를 해서 노후 시대가 됐다 라고 할 때는 좀 잔잔한 이런 파도에서 여유 있게 어떤 노후를 즐기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적은 종목들,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제일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 타이밍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열심히 모은 은퇴 자산을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풍요롭게 오랫동안 꺼내 쓰려면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변동성 관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돈을 모으는 과정에도 전체 삶의 어떤 여정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는데, 이 글라이드 패스에 맞춰서 생애 주기에 맞춰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해서 젊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식시키고 은퇴 이후에는 수익률보다는 변동성이라는 관리에 집중을 해서 내가 모았던 자금들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매월 월급처럼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 방법, 투자 솔루션을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죠. 은퇴를 하기 전에는 변동성을 대단히 공격적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위험 자산의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투자 기간이 길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늘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아마도 늘어난 상태에서 은퇴를 하게 될 거예요. 적절한 수준의 관리를 통해서 은퇴 생활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나이가 들면 수익률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변동성 관리. 그럼 변동성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변동성은 자산의 가격이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균 대비 움직이는 폭을 말합니다. 모든 자산가격 경제라는 건 장기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추세가 있는데요. 추세를 따라 어떤 때는 추세 2로 가고 어떤 때는 추세 밑으로 갑니다. 이 변동이 적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떤 때는 이 변동이 굉장히 클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을 때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자산 가격도 폭락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변동성이 왜 나타나는가?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결국 경기를 반영하거든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는 것처럼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니까 자산 가격도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시장에 존재하는 경기 흐름을 타고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는 변동성. 언제든 높은 파도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 생활비로 꺼내 써야 하는 은퇴 자산의 변동성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같은 수익률의 자산에서 1%만 늘어나도 제가 인출해서 쓸 수 있는 기간이 한 3년 정도 감소하게 돼요. 같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면 변동성을 최대한 낮게 가져가는 게 인출 자산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보다 변동성을 낮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 5% 그리고 매년 5%씩 뺀다라고 했을 때 변동성이 5%일 때랑 10%일 때 얼마나 오랫동안 뺄 수 있을까를 비교를 해보니까 변동성이 10%일 때는 대략 한 30년 정도 우리가 인출을 할 수가 있고 변동성을 5%만 낮춰도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변동성이 줄어들수록 은퇴 자산을 더 오래 지킬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을 줄이는데도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1년도 안 됐네요. 거의 30% 이상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그 나스닥 지수 보면은 기술주 중 성장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경기가 좋을 때는 펀더멘털을 가대평가하고 지나치게 많이 오릅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나빠지면은 급락해 버려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거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변동성이 적은 종목들, 특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입니다. 인컴이 있는 상품은 길게 보면 잘못되지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배당을 주는 회사는 저는 웬만하면 재무제표 잘 안 봅니다. 배당을 줄 만큼 현금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투자하는 상품은 인컴이 있는 상품, 거기에 비중을 높게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낮은 자산이 대부분 커버드 콜이나 고배당 관련 주식들이나 그리고 물가 채권과 같이 인플레이션을 이기면서도 그 이자 수익이 있는 그러한 자산들이 많습니다. 원금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현금 흐름이 있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일단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제일 마음이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 뭘까? 이걸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은퇴 설계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한국 부동산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이 미국의 주식, 채권, 그리고 글로벌 금 같은 자산들입니다.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뭐 다 사라는 것도 아니고 전체 자산의 극히 일부만이라도 좋으니까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해놓으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중화시키는 자산들에 대해서 포트를 가지시라. 전문가들은 분산 투자를 말합니다. 배당을 주는 우량 자산, 그리고 서로 위험을 중화시킬 수 있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에 투자하길 권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며 생애 주기에 맞는 장기 투자로 은퇴 자산을 모으고 은퇴한 이후에는 모아놓은 자산을 낮은 변동성으로 관리하는 것. 이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건네는 마지막 조언을 만나봅니다. 이전에는 주식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종목을 사야 됐었지만 그 종목을 분석하는 데 드는 품이라는 것은 사실 아파트 사고 팔 때 품보다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적은 금액으로도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투자 솔루션들이 많습니다. 은퇴 자산을 적극적으로 모아야 되는 적립기간에는 TADF와 같은 펀드에 차곡차곡 투자해서 땅을 한 뼘, 두 뼘, 세 뼘씩 늘려가는 그런 농부의 마음으로 좀 긴 호흡으로 자산을 증식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TIF와 같은 펀드에 투자를 해서 변동성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도 매달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면 어떨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냥 돈만 넣고 자동이체만 하고 잊어버려도 잘하는 매니저가 잘한다고 하다가 잘못되지 않도록 인컴 위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의 나이에 맞춰가지고 자산 배분 비중이 조정되는 펀드, 그러면 내가 잊어버리고 투자할 수 있겠죠. 초고령 사회의 문턱에 선 우리. 장수 리스크를 짊어지고 저성장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현명한 은퇴자산 운용을 위한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 풍요롭고 우아한 노년의 삶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시작은 나의 노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는 데서부터 출발할 것입니다.